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에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남동생뿐이었어요. 남동생은 엄마에게 수직 감염으로 B형 복인자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곤 했어요. 남동생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포함을 해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남동생도 곧 결혼할 나이였고 어차피 독립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남동생은 아버지의 사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원래부터 당뇨와 고혈압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셨던 터라서 일찌감치 남동생이 아빠를 돕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도 딴 데로 재혼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하는 재미에 빠져 사신 분이셨어요. 그런 아빠가 잘 쉬시지도 못하고 몸도 돌보지 않은 탓에 아빠 사무실에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게 되면서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철부지 같았던 제 남동생이 아빠를 쉬시게 하기 위해서 아빠 일에 적극 나섰어요. 저는 그때 국내에 없었어요. 호주에 유학 중이었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과 함께 남동생이 혼자서 힘들다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귀국했고 제가 아빠의 간병을 돌아가실 때까지 맡아서 했어요. 아빠도 간암이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에 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망가지는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간암 말기가 되어서야 몸을 되돌아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주식과 부동산과 부채 등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남동생에게는 아빠의 사업체를 경영하라고 일임을 하셨어요.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아빠가 저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남동생이 아빠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줄 착각했어요. 남동생이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맡아서 대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걸 두고 아빠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얼마나 상심이 크니? 그런데 네 아빠 회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가 맡아서 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경황이 없는 중에 하시는 뜻밖의 말에 그냥 당황했어요. 결혼한 남친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대답은 해야겠지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랬어요. 엄마, 당연히 은수가 맡아서 하죠. 뭐 그런 걸 물으세요. 응, 그렇지. 아이고, 사돈어른이 이렇게 야물딱지인 딸을 두고 어찌 가셨을꼬? 힘내라. 그런 후에 따로 묻지는 않았지만 결혼 전에도 자꾸 아빠 회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정확히 말했어요. 회사 경영은 은석이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 원래부터 하고 있던 일이니까 잘할 거야. 아빠도 그렇게 유언도 하셨고. 그러자 남친이 무척 섭섭해 하더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큰 회사를 왜 처남에게만 주신 거야? 자기도 달라고 했어야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뭐? 욕심? 나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잖아. 은석이가 대표 자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왜 그래? 그러자 남친은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아쉬워하는 표정이라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전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물으셨어요. 은수야, 어떻게 네 동생이 혼자서 그 큰 회사를 다 경영을 하니? 네가 못하면 달수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 되냐? 네, 안 돼요. 지금 제 동생이 잘하고 있는데요. 회사 경영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했었지만 엄청 아쉬워하며 속상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아빠의 회사를 욕심을 냈던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사고 소식을 접했어요. 남동생이 시외를 출장을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아직 의식 불명에다가 중상이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중환자실의 수술실 앞에서 멍한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려와 줬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더군요. 무서운 마음에 몸이 바들바들 떨기만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주니까 조금은 안정이 되는 듯 했어요. 멀리 사시는 이모와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래층 계단에 모여 앉아서 하는 말소리였어요. 신우이가 그랬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내가 보니까 살 가망이 없어 보여. 저 정도 중상에 살기가 힘들 때. 그러면 회사는 다 네 오빠 것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가 욕심이 없어서 자기 아빠 회사를 통째로 동생한테 뺏겨서 환장을 했더니만 이젠 살겠다. 허허 라고 좋아라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건 모르는 일이야. 김치국부터 마실 것이 아니라고. 저러다 명이 길어서 살아나면 어쩔 건데.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준 철회의 기회인데 두고 봐야지. 아니면 은석이한테 회사로 가서 대표 자리를 꿰찰 생각을 하라고 해야겠다. 엄마, 그러면 나도 오빠한테 회사에 한 자리 내달라고 해도 되는 거지? 자리다 뿐이냐? 우리는 돈벼락을 맞는 거야. 허허허.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앞에서는 내 두 손을 잡고 눈물을 찍어가면서까지 엄청 슬퍼해주고 위로를 하더니만 세상에 내 동생이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니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서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기절초풍하며 놀라 자빠지듯이 기겁을 했어요. 제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랬어요. 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아니다.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언니,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악에 받쳐서 만만한 신우의 아구통을 날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길래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나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판사판 다 엎어버릴까? 그러자 놀라서 나가 떨어져 있는 신우이를 데리고 냅다 도망쳤어요. 저는 그 길로 중환자실 앞에서 거짓으로 와서 서 있는 남편과 아버님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내 남동생이 죽나 안 죽나 구경 오셨죠? 당장에 꺼져요. 그러자 남편이 저보고 미쳤냐고 하길래 그래, 난 미쳤다. 네 엄마가 내 동생이 죽어가니까 좋아 죽겠다더라. 그러니 내가 안 미치고 백이니? 그런 후에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불렀어요. 녹음된 파일을 건넸고 당장에 이혼 수속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서 나한테 땡깡을 놓던 남편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로는 내게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네 식구들한테 외자료 다 청구할 테니까 돈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해라. 시어머니가 내 앞에 와서 말 실수를 한 건데 그러냐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 미친년아. 나도 말 실수 한 번 했다. 그럼 끝이니? 꼴도 보기 싫다. 내 동생 아직도 중내에 사내하고 있는 판에 네가 사람이니? 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니까 꺼져라. 그러자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냐고 난리였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도 모르니? 만일에 너나 네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내 동생이 저 수술실에서 죽어서 나온다면 다 네 식구들이 저주를 퍼부어서 그런 줄 알겠어?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저의 무서운 서슬퍼런 표정에 질려서 그냥 가버렸어요. 남편과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고 남동생은 다행히도 큰 후유증이 생겼지만 살았어요. 아빠 회사는 남동생 회복이 될 때까지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남동생이 사경을 헤매는 병원에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러 왔었던 시댁 식구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르고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나요? 다행히 일찍 알았으니 하늘이 도왔다곤 할까요? 그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덕분에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